이제 드디어 메서드라는 걸 공부할 것인데 일단 메서드를 왜 사용하는지 앞서서 메서드라는 것의 개념과 문법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 01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처럼 클래스는 크게 구성 요소가 첫 번째는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서적에서 설명할 때 이제 변수는 속성을 나타내고 메서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용어들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책마다 뭐 메서드 또는 메소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한국 번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메서드가 영어로 네,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한국어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이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요 보이드 여기 보시게 되면 메인 옆에도 있죠. 네, 보이드. 보이드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면 리턴이라고 해서 리턴 값이 없음을 뜻하는데 지금은 리턴이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일단 곧 나옵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무조건 보이드로 시작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서드 명이에요. 메서드명. 그래서 이 메서드명은 우리 늘상 그랬듯 변수이니까 소문자로 시작하는 알파벳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스트 프린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메서드는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던 변수와 다르게 무조건 소괄호가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어 단어 뒤에 소괄호가 붙어 있으면 대부분이 99%가 메서드예요. 그러면 선생님 if 소괄호, for 소괄호, while 소괄호 이것도 메서드인가요?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문에서 썼던 소괄호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앞으로 메인 안에 소괄호가 있죠, 옆에. 그러면 메서드예요. 근데 이 소괄호 안에 뭐가 있고 없고는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노멀한 구조는 보이드, 메서드명, 소괄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부터 변수와 다르게 중괄호로 시작하는 영역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영역은 제어문, if나 for문 할 때 등장했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기능을 넣어주시면 돼요. 뭐 출력해라, 곱해라, 더해라, 뭐 예를 들면 배열해서 짝수만 가져와라 이런 기능들을 여기다 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테스트 프린트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출력문을 하나 넣을게요. 나 불렀니?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쌤이 그 클래스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다가 글자를 적는다고 해서 바로 메모리에 할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 메서드도 클래스에 속한 구성 요소이니까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바로 동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컨트롤 F11 했다고 이 시스아웃 나 불렀니가 출력되지는 절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얘를 사용하겠다고 메인에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 메모리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우리 변수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T점을 찍으면 우리가 설계할 때 작성했던 모든 변수들이 등장을 했었죠? 어때요? 메서드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삼각형 아이콘. 이 초록색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01이란 클래스 안에 테스트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또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T점 해당 메서드명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변수와 달리 메서드는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호출한다 불러요. 그래서 메서드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반드시 설계 당시 작성을 하고 호출, 점을 찍어서 호출을 해줘야지만 그때 비로소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드디어 나 불렀니라는 시스아웃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봤는데 메서드는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얘 또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메모리 그림을 할 때 스택하고 힙이 있다라는 걸 배웠고,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메서드의 존재를 알아버렸어요. 근데 메서드의 존재를 알고 보니까 어라? 이 메인이라는 애도 메서드이고, 그럼 메인이라는 애도 메서드이니까 누군가 호출을 해줘야 동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메인을 호출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메인이 항상 실행이 되죠. 이게 시스템 내부적으로 메인 메서드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런 스태틱이라는 문법을 배우진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밑에서 누군가가 시스템적으로 메인 메서드를 제일 먼저 실행하도록 설계가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시스템적으로 가장 먼저 호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코드를 메인 안에서 작성을 한 거예요. 왜? 얘가 먼저 동작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 안에 구조에 작성한 키워드들이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출,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앞으로 그림을 스택에 그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힙은 자바 코드에서 new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힙에 그리는 거고요. 스택은 이제야 정확히 스택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메서드를 지금까지 몰랐었거든요. 스택은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이는 영역이 스택이에요. 그럼 이제 스택을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1번 누가 먼저 호출된다? 메인이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호출이 되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메인 하시고 일반 변수와 다르게 메서드이니까 이렇게 소괄호도 한번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스택은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쌓이는 영역이에요. 자, 그럼 이제 메인이 호출이 됐으니 드디어 메인 안에 있는 일련의 코드들을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자, t 변수 이제 정확히 그리면 메인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메인에 그립시다. 자, 그리고 new 힙에 테스트 01 메모리 그리래요. 가보죠. 그립시다. 자, 이제 테스트 01 클래스를 갔더니 변수는 없고 메서드만 있어요. 메서드도 그려주세요, 여러분. 메서드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똑같이. 변수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쌤이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높아심에. 네. 그리고 여기에 t.x는 10 이렇게도 해놓읍시다. 자. 그럼 이제는 자원이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됐어요. 2개 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자원은 x고요. 얘는 메서드가 아니라 변수예요. 소괄호가 없죠?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되니까 0이라고 적어놓고 메서드가 있네요. 메서드 적으세요. 테스트 프린트 소괄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단 메서드는요 이렇게 힙의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얘는 언제 동작을 하냐면 호출해야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는 특별히 여기에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길래 쌤은 보통 이렇게 X로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메서드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주소가 요 전체의 주소가 어디에 요 t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9번째 줄. t.x에 10을 넣으래요. 그래서 t.x 여기에 10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메서드 호출됐어요. 여러분, 메서드는요, 절대 힙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이 완벽히 나뉘어져 있어요. 호출이 되면 여기 있던 녀석이 이제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밑에서 위로 쌓이기 때문에 메인 위에다 그려야 돼요. 알겠죠? 자, 메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으세요. t 테스트 프린트 이렇게. 저는 이게 대상이 누군지도 적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t이라고. 네. 자, 그러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올라가요. 이렇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내부에 뭐가 있어요? 콘솔 창에 나 불렀어 출력해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나 불렀니? 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출력이 되고 나서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역이 두 개가 생겼죠. 이제 메인으로 되돌아와야지만 나머지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쌤이 프로그램 종료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림으로만 봐서는 아직 얘가 올라가서 여기에만 상주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로 안 돌아온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 메서드는 내부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생소해서 그래요. return은 메서드를 종료시키는 키워드예요. 우리 반복문 종료는 뭐였죠? 브레이크였죠. 메서드 종료는 리턴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복문 종료는 브레이크고 메서드 종료는 리턴입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 통해서 나 불렀니를 콘솔에 출력을 하고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리턴은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이런 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네,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종료가 됩니다. 이 메서드는요 하루살이에요. 호출이 되면 자기 역할 쭉 하고 죽어버려요. 생명 주기가. 그래서 메모리 스택 메모리에서 삭제돼요. 그래서 1번 삭제되고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이 지점이었죠. 이 지점이었고 이 밑에 프로그램 종료를 이제 콘솔에 출력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메인도 뭐예요? 메서드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return이란 키워드가 역시나 생략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eturn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만나서 메인도 종료가 돼요. 그러면서 스택의 모든 메모리가 다 지워지면 시스템이 끝나는 거예요. 원리가 이러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시스템적으로 제일 먼저 호출이 된대. 그래서 그림을 제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스택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그래서 메인을 먼저 그리고 메인이 먼저 호출이 됐으니 메인 내부의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T 메모리 그리고요. 메서드도 그려요. 그리는데 메서드는 어디서 동작해요? 스택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그냥 X라고 할게요. 헷갈려 하니까. 그리고 변수는 힙에 저장되는 게 맞고요. 메서드 호출이 돼요. 또 호출되면 어디에 그려요? 스택에 그려요. 하지만 메인 위에 그려야 돼요. 네, 스택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자신의 영역의 코드들을 다 수행을 하고 리턴을 만나서 메서드가 종료가 되고요. 다시 호출된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요. 어디로? 여기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메인 역시 리턴을 만나서 지워지고요. 그러면서 스택의 모든 메모리가 다 지워지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콘솔이 회색이 됐던 이유는 이런 일련의 스택에 쌓였던 메모리들이 다 지워지면서 회색이 되고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